집합이라는 거는 조건이 확실한 모임이야. 조건이 확실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또 요새는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건이 확실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우리 학급에서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거는 확실하지? 그다음 마시는 음식은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먼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한다면 그거 딱 하나만 있는 모양이지. 그래서 보통 가장 높다, 가장 낮다, 뭐 이런 가장 그러니까 넘버 원인 상황은 거의 다 집합이라고 보면 돼. 우리 학교에서 기하 과목을 신청한 학생의 모임. 정확하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 여기서는 이제 집합이랑 집합 간의 관계, 집합이랑 원소 간의 관계에서 쓰는 이 포함 기호.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 표시는 집합이랑 집합 사이에 하는 거고,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이 집합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집합이랑 원소 관계. 이 집합에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이랑 집합인 거냐, 집합이랑 원소 관계인 거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일단 기억을 보면 A라는 집합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라는 뜻이야. 있지?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 개념으로 쓴 게 아니고 공집합 모양처럼 생긴 하나의 원소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니은을 보면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건 집합이랑 집합 관계지. 이럴 때는 얘를 공집합으로 봐야 돼. 그래서 A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한다. 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모든 집합은 다 공집합을 포함하지. 니은은 맞는 거.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요 집합은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A가 뭔데? 이거지. 이거는 말이 이상하지? 이 집합에 원소로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나? 아니지. 이것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얘를 이 표시를 했다는 거는 이걸 원소로 봤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쉼표 사이에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야 맞는 말인 거야. 완전 잘못 나왔지. 되게 틀렸고. 자, 리을은 요 집합은 요 이제 집합이랑 집합 관계지. 그러니까 A 집합에 이사가 있나를 봐야 돼. 이사 있죠? 맞는 거지. 답은 5번. 자, 이 문제는 이거에 밑줄 쳐놓고 이렇게 X가 가운데 끼어 있고 양옆에 이런 집합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결론만 2의 B의 원소 개수 빼기 A의 원소 개수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떤 뜻인데?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A의 원소를 모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B 원소의 개수 전체 개수에서 A의 원소 꼭 포함해야 되는 그 개수만큼을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A, B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집합이 다른 집합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 B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70의 약수 몇 개지? 둘, 넷, 여섯, 여덟, 12개. 그래서 12개에서. 자, A의 원소 개수. 전체 집합이 1부터 10이기 때문에 3의 배수는 3, 6, 9, 3개지.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2의 11제곱이 되겠지. 아, 이게 10까지였네. 그러네. 그럼 이거 다 들어갈 게 아니네. 근데 잘못 봤다. 그럼 원소가 몇 개야? 둘, 넷, 여섯, 7개죠? 7제곱. 그래서 4제곱까지. 16이지. 이번 시험에 꼭 하나씩은 나올 만한 문제인데, 자, 여기 한번 뭐라고 돼 있어? 교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1에. 이 말은 무슨 뜻이야? A에도 원소가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고, B에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A집합에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줘야만 하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B집합에는 지금 마이너스 2가 숫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 3가지 상황이 나오지. 그래서 이게 상황을 좀 봐야 돼.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3차니까 조립제법 1, 0,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자 개수들 다 합쳐서 0이니까 1로 되겠죠. 1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1로 됐다는 거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씩 써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버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결국은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1, 2, 3번 다 끝내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이고 a는 6이지. 자, 요건 6 나왔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다.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1 한 번씩 다 곱하면 요렇게 이제 a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a가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랑 이제 6이랑 세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a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해서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3이랑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6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럼 교집합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이 맞죠? 얘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만 구한다고 다 정답이 아니야. 확인을 꼭 해봐야 돼.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 자, a가 1이면 a 집합은 3에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지. 자, 이렇게 되면 교집합이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니까 틀린 말이 돼버리지. a는 1은 안 되는 거야. 자, a가 만약에 6이면 a는 6 대입했을 때 216 마이너스 18이다. 그러면 얼마야? 198?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지? 이거는 벌써 a 집합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이거 잘못됐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지.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것만 맞는 말이지. 그럼 합집합은 뭐야? 마이너스 2랑 3이랑 6이 되겠지. 그거를 다 더하래. 다 더하면 7이죠. 자, 이거는 연산 문제.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얘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는 드모라간 법칙으로 여집합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 근데 이거는 교환 법칙으로 자리 바꾸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돼. 그럼 교집합의 여집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이걸 무슨 집합이라 그래? 얘 같은 경우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연산으로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연산 정리가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한 건데 이게 연산 문제긴 하지만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이거 집합 그림 그리세요. 급하면.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무튼 대칭 차집합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교집합이 누구야? 교집합이 5랑 1이지. 1, 5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에는 뭐 들어가? 2랑 8이고 자 B 차집합 A에는 3이랑 9가 들어가겠지. 대칭 차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10, 10이니까 22가 되겠지. 자, 얘도 연산인데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기에서는 차집합을 연산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쳐줘야 되지. 고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A 교집합이 겹치지. 그러니까 A 교집합을 묶어. 묶으면 여기는 B가 남고, 가운데 합집합, 오른쪽에는 B의 여집합이 남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야? B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자, 잘 모르겠으면 또 그림 그려봐. B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죠. 전체 교집합 A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은 또 A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게 A야. 그럼 A, 교집합, B는 B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내가 개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교집합은 둘 중에 더 작은 집합이지. 그러니까 B가 더 작다는 거야. 그럼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즉 B가 A에 포함되는 모양인 거지. 그래서 연산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상황에 맞춰서 답을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연산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집합 관계를 딱 보고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를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뭐 이 기역, 니은, 디귿 상황을 다 그림을 그려서 그거에 얘가 맞는지를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모르면 틀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역은 맞는 거지. 자, 니은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면 여기 바깥쪽 남지. 공집합이 아니죠. 땡.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내가 전체 집합을 여기다 안 그렸는데 전체 집합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 자 B의 여집합, B 여집합은 여기 B의 여집합이랑 A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다. 맞지? 디귿까지. 그래서 4번. 자 여기 밑줄 쳐보고 여기도 한번 밑줄 쳐봅시다. 요거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집합이 X랑 합쳐서 X가 나올 때 합집합은 어떤 개념이다? 더 크다는 개념이 있지. 그래서 A 교집합 B랑 X 중에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는 얘기야. 자 반대로 이쪽은 정리하면 이 집합이랑 X의 교집합은 X래. 즉 이제 누가 더 작다? X가 더 작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연결해서 바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아까 배웠던 거네. 어떻게 하라 했어? 이 상태에서 2의 요 원소의 개수 빼기 이거의 원소 개수 하면 끝난다 그랬지. 합집합을 한번 볼까요? 합집합은 2, 3, 4, 5, 6, 7이지. 몇 개야? 둘, 넷, 6개. 그래서 교집합은 겹치는 게 4, 5, 6이네. 그지? 3개. 2의 3제곱 8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아까 몇 번 문제랑 비슷한 거야? 아까 그 유형 3번 문제 있지. 요 개념인 거야. 다만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걸 정리를 했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까지 해줘야지. 사실 이거보다는 아까 그 문제가 더 훨씬 시험 많이 나오겠지. 자 배수집합. 배수집합은 개념 한번 정리 좀 합시다. 만약에 2의 교집합 A 3이다 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교집합의 개념이 둘 중에 더 작은 집합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서로를 포함할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크고 작고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배수에서는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이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뭐가 들어가야 돼? 2랑 3의 최소공배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배수기 때문에 교집합은 최소공배수다의 개념을 아예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두 번째, 합집합의 개념. 만약에 이렇게 집합이 있다. 그럼 물어보자. 합집합은 더 큰 집합의 개념이라 그랬지? 3의 배수랑 6의 배수가 누가 더 커? 이거 아직도 6의 배수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잘못 공부한 거야. 자,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되는데 3의 배수는 어때? 3, 6, 9, 12, 18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요. 배수기 때문에 둘이가 약수 배수 관계라면 작은 숫자가 더 큰 거야. 다시 한번 약수 배수 관계여야 작은 숫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합집합이야. 둘 중에 누가 더 커? A 6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여기 2의 배수랑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하기가 좀 그렇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여긴 뒤에 있는 거를 분배를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A 2의 교집합 A 4. 요 가운데는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A 3의 교집합 A 4. 그러니까 이걸 분배해 준 거야. 이렇게 하나씩. 자, 그럼 얘 한번 볼까? 아까 교집합이 뭐라고? 최소공배수라 했지? 2랑 4의 최소공배수는 4예요. 그 다음에 합집합. 자, 여기도 3이랑 4의 최소공배수 10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4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집합 누가 더 커? 4다.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이걸 문제에서 AM이라고 한대. 그럼 얘는 뭔데? 교집합이니까 최소공배수지. 6과 4의 최소공배수는 12죠? 이렇게. 자, 여기는 집합의 원소개수. 자, 얘부터 한번 봅시다. 이 집합 2개짜리에 대해서 원소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무조건 합집합을 알아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다 합집합으로 귀결된다. 요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개수 구하는 공식이 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게 개념이란 말이야.
일단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여집합이 두 개 있으니까 여집합 계산은 불변하지. 그래서 여집합으로 묶어.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이죠. 역으로 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6이다. 그리고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항상 전체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뭘 빼? 합집합의 원소를 뺀 것이 이제 6이다라는 거지. 전체 집합은 문제에서 25라고 나와 있어. 그럼 합집합은 뭐겠어? 19죠.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19개다. 자, 그럼 내가 모든 문제는 다 합집합을 알아야 풀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요거 좀 풀어볼까? 자, n은 생략할게요.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봐. 합집합은 19야. a는 12, b는 15. 교집합 뭔지 몰라. 그러면 27이지. 넘어가서 정리하면 x는 얼마지? 10, 그냥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이구나.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알면 끝난 거야, 이제. 자, 문제 뭐 물어봤어? 차집합. 항상 이게 차집합 문제를 꼭 물어보게 돼 있는데 차집합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차집합 연산할 때도 어떻게 알아야 되지? A 차집합 B는 뭘로 바꿔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그러니까 연산에선 이렇고 그 다음에 원소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또 방식이 달라. 지금 여기 B 차집합 A라고 돼 있는데 A 차집합 B로 설명을 해볼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A의 원소에서 교집합을 뺀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를 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져보면 A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그러면 이제 차집합이 되겠지. 이런 표현이고 위에 거는 그 다음에 합집합에서 B를 빼면은 A 차집합이지. 그러니까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에 한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B차집합 A는 지금 뭐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으로 갑시다. 어떻게 해야 돼? B에서 교집합 빼면 나오겠죠? B의 원소의 개수는 아까 15개, 교집합은 8개. 그러니까 정답은 7이 되겠지. 자, 다음 문제는 우리 반 34명 중에서 재능 기부로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벽화 그리기 집합을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교육 봉사는 B라고 했을 때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 반 학생 34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은 34. 그 다음에 A 집합은 22. 그다음 B 집합은 28이야. 그래서 두 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이 X명일 때 X의 최대값, 그러니까 교집합에 모두 한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대문자 M. 그다음에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소문자 M인 건데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었지. 자주 나오는 문제고 그냥 자주 나오는 문제의 개념 그대로 나온 문제야. 물론 이제 변형 문제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간에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집합이라는 게 A랑 B랑 겹치는 부분인 거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다라는 거는 많이 겹치면 되지. 그러면 둘 중에 더 원소가 작은 집합이 B집합 안에 쏙 포함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B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B 안에 A가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상황이 교집합이 제일 큰 거야. 많이 겹치니까. 그래서 이 관계다. 이렇게. 요거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조금 어려운데 자 일단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개념이 뭐였어? 다시 한번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지. 그런데 지금 A랑 B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 둘이 합치면 얼마야? 50이죠? 얘는 딱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야. 그러면은 이제 얘랑 합집합이랑 교집합 관계가 어떠냐면 만약에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합집합은 작아야 되고 그지? 50에서 빼는 거니까 50에서 많이 빼면 얘는 작아지겠지. 반대로 50에서 조금 적게 빼면 얘는 좀 더 커지겠지. 이런 개념. 그러니까 서로 반대 관계인 거야. 그러면 교집합이 최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합집합이 최대다라는 말이기도 해.
여기서는 교집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합집합이 제일 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요게 합집합이죠. 이게 제일 크려면, 제일 큰 집합이 누구야?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즉,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을 때가 합집합의 최대일 때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는 외워줘야 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일단, 최대일 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B가 A를 포함한다니까. B가 A 포함한 지 아까 그 그림이지, 요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집합은 누구야? A겠네요. A의 개수 몇 개? 22개다. 그러면 소문자인 최소값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인 건데, 그럼 우리가 합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따져보자.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지. A 합집합 B가 그래서 전체인 거야. 전체 몇 개인데? 34고, A는 22개, B는 28개. 교집합 뭔지 몰라. X라고 했을 때, 여기는 5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아까처럼 A집합, B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건데 문장으로 돼 있는 거. 문장으로 돼 있는 것도 똑같지만 이게 한 글자 때문에 이 집합이 차집합이 될 수도 있고 합집합이 될 수도 있고 교집합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 뜻을 좀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뭐 내가 꼭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말투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도는 설명을 정리를 해줄게. 일단 어느 학교 45명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자, N은 제외할게요. 전체 집합이 45명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두 동아리 A, B 중 적어도 한 곳에 가입했다. 이게 무슨 말이게? 보통은 이렇게 전체 집합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있잖아. 근데 최소 한 곳에 가입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데라도 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이 없다는 뜻이야. 즉 1번, 2번, 3번, 4번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곧 합집합이 돼.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면은 A에 가입한 학생, A 집합은 32, B 집합은 18이 되겠죠? 요런 거야. 자, 그럼 이제 합집합 나왔으니까 어떻게? 공식도 한번 때려야지. 합집합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A 합집합 B는 45, A는 32, B는 18이니까, 자, 여기는 50, 그러니까 X 얼마야? 5지?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다? 5개다.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봐봐. 동아리 A에만 가입한 학생. 자, 여기 만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 단어가 들어가면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그러니까 A에만 있는 거, 여기 1번을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써야 돼? A 차집합 B를 물어본 거야. 아까 차집합의 그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은 알려줬었지. 얘는 A에서 교집합을 뺍시다. 교집합 알고 있으니까. A는 32고 교집합은 아까 5였어. 그러니까 둘이 빼면 27이죠. 자, 이게 학교 시험에서 집합 3개짜리 나오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리고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영상은 이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해준다라기보다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그러니까 핵심 유형들만 푸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쉬운 거를 이제 잡은 겁니다.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국어 집합은 A, 수학은 B, 영어는 C라고 했을 때 어느 반 29명의 학생 중에서 국어만 수강한 학생이 5명이래. 일단 전체 집합이 29죠. 근데 마지막 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없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A, B, C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아까처럼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집합 3개짜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려지고 각 영역들마다 나는 보통 이렇게 문자를 매겨서 그 영역에 있는 원소 개수를 따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어만 수강하는 학생이 5명이다가 무슨 뜻이야? 국어는 이제 아까 A집합이었으니까 국어만 듣는 거. 그건 A밖에 없는 거지. A가 뭐다? 5명이다. 두 번째는 수학만 수강하는 학생은 9명이다.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수학이 아까 B집합이었으니까 B인 거지? 이게 9명이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수강, 자, 영어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강하는 학생, 영어는 C집합이잖아. 그러니까 C, G, F, E를 다 더한 게 뭐다? 2명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을 좀 배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가 5라는 거 알았고, 문제에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 B도 이제 9라는 거 알았었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거 4개는 다 합쳐서 그냥 2라는 거 그냥 퉁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일단 이게 국어랑 영어를 수강을 하는 거니까 A, B의 교집합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네, 그지? 여기 중에서 영어는 수강을 안 하는 학생. 자, G 같은 경우는 셋 다 교집합이니까 3개 다 수강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아닌 학생이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D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1번은 A, B, C, D, E, F, G야. 그게 합친 게 이제 29라는 거고, 거기에서 A는 5라는 거 알았고, B는 9라는 거 알았어. 그럼 합치면 14니까 넘어가면 C, D, E, F, G가 14였으니까 넘어가면 15지. 그 중에서 C, E, F, G 요거 요 4개는 합치면 아까 2라는 걸 또 알았어. 그럼 넘어가면 D는 13이 되겠지.